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신라 때부터 인물이 난 서씨 시조묘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이천에 다녀왔습니다. 보시고 계신 이 항공사진이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사방으로 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이쪽에 남한강이 지나가는데 남한강을 바라보고 조성된 도시가 바로 경기도 이천시가 되겠습니다. 이 이천시는 본래 백제 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후일 고구려에 점령당했죠. 고구려 때는 남천현이라고 했고 신라 진흥왕이 승격해서 군주를 두었습니다. 거기다가 경덕왕이 황무라고 하고 한주의 영현이 됐습니다. 한주라고 하는 데에 수령이 되는 도시였죠. 왕건이 남정할 때 서목이라는 분이 인도를 해서 남천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이천이라는 지명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 이천이라는 것은 주역의 5번째 수천수궤에 처음 나오는 그런 단어 이섭대천을 줄인 말입니다. 수천수의 괴사에 수, 유부, 광형 기다림에는 성심이 있어야 빛나고 형통하며 정도를 지켜야 길하고 이섭대천 큰 냇물을 건너는데 이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섭대천을 줄인 말이 바로 이천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고려 인종이 간무를 뒀습니다. 거기다가 간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관리를 파견해서 직무를 보던 요즘으로 말하면 출장소 같은 걸 뒀었죠. 그리고 고려 고종 때 영창이라고 공양왕 때는 남천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들어와서 이태조가 이천현이라고 하고 역시 간무를 뒀고요. 태종 때 현감을 뒀죠. 세종 초에는 지현사 그리고 후에 도호부로 승격이 됐고요. 1894년 고종 31년에 있던 가보경당 때에 이천군이 됐고 1996년에 이천시로 승격이 된 데가 바로 경기도 이천이 되겠습니다. 이 이천은요, 비옥한 광야의 높고 낮은 언덕과 산봉우리 사이로 들이 펼쳐집니다. 크고 작은 하천들이 아주 유리알처럼 맑은 물줄기로 내려가죠. 속리산에서 이어진 산맥, 이게 설봉산인데요. 설봉산은 이천의 진산이 됩니다. 진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무 쪽에 있는 거죠. 혈장 뒤에서 받쳐주는 그런 산을 진산 또는 주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천 북쪽 20리에 마치 장성 같은 원적산이 있고요. 남쪽으로 30리에 대덕산, 또 설봉산 너머에 자그마한 바위산이 저명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으로 효양산이 있는데 이 효양산은 둥그렇게 솟아서 박덩굴에 큰 박이 달린 듯한 형상이죠. 여기가 설봉산이고요. 이렇게 원적산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효양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충북의 속리산에서 이어진 맥이죠. 이게 다. 그리고 이 효양산은 홀로 가운데 둥그렇게 솟아 있어서 마치 박덩굴에 큰 박이 하나 달린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양산에 가면요, 이처럼 대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대지라고 하는 건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큰 땅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묘소인데요. 서씨, 이천서씨의 시조가 된 분의 산소가 되겠습니다. 저 산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내려와서 맺혀져 있고
여기는 원래 이게 다 연못입니다. 늪지입니다. 우리가 풍수학에서 3분 3합이라고 하죠. 주변에 물이 모두 흘러내려와서 여기로 고이고 여기서도 흘러내려와서 여기로 고여서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게 감고 지나갑니다. 이 묘소는 신라 때 아간 서신일 선생 묘소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 효양산에 있습니다. 이 형태는요, 소국으로 보면, 작은 국세로 보면 옥녀 짓기형입니다. 옥녀가 피를 짜는 듯한 그런 형태고요. 대국으로 보면, 큰 국세로 보면 장군 안장형입니다. 장군의 그 말한장처럼 생긴 약간 비스듬한 그런 형태가 되죠. 아주 큰 국세가 됩니다. 이 묘인데요, 전설에는 이 서신일 선생은 기자의 40세 손이라고 합니다. 기자의 후손인 기준이 위만에게 쫓겨서 이천 땅 서아성의 자리를 잡아서 서씨의 시초가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기준의 7대 손이 이름이 만주였는데 이분이 효양산 아래 살았는데 매우 가난해서 40세를 넘어서도 장가를 못 갔다고 합니다. 효양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 화살을 맞은 사슴이 나타나 화살을 빼고 그리고 옷에서 솜을 꺼내서 그 피를 닦아주고 막아주고 숨겨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사냥꾼이 나타나서 혹시 사슴을 못 봤습니까? 저 절골섬으로 넘어가는 걸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냥꾼이 그쪽으로 뛰어갔죠. 그래서 이제 사슴을 살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꿈에 신인이 나타나서 낮에 당신이 구해준 사슴이 나의 자식입니다.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된 것을 당신의 은덕으로 목숨을 건졌으니 내가 길지를 하나 점지해 줄 테니 당신이 나중에 늙어서 죽어서 거기다 묘를 쓰면 당신 자손 대대로 재상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라 문성왕이 이곳으로 사냥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라고 하는 분이 길 안내를 맡았다고 해요. 문성왕이 아주 기특하게 여겨서 서씨로 성을 하사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간이라는 벼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만주라는 분은 신의 가호로 안일하게 되었다, 편안하게 되었다 해서 이름을 신일로 개명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결혼을 해서 80세에 아들을 두었는데 이름이 필이었습니다. 서필이었죠. 고려 초기 광종 때 내의령을 지냈다고 하고 손자 서희 장군 아시죠? 서희는 거란에 침입돼 단판을 지어서 거란군을 철수시키고 여진을 몰아내서 평안북도 일대 국토를 회복한 큰 장군이죠. 증손자 선울은 딸이 왕비가 됐고요. 정종 때 판도 병마사를 지내는 등 대를 이어서 재상이 났죠. 그러다가 고려 25대 충렬왕 때 봉익대부 판도판서는 백성들의 호적을 관리하던 중요한 업무입니다. 판도판서 등을 역임한 서진이라는 분이 공을 세워서 달성군의 책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천서씨에서 분파해서 달성서씨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서거정 선생이 달성서씨였죠. 그리고 그 후에 영조비를 비롯해서 영의정 7명, 좌의정 1분, 대제학 5, 그리고 숙종 때는 참판급 이상반도 30여 명을 배출한 아주 명문 가문이 됐죠. 조선 세종 때 우군 도총재 서선, 단종 때 암행어사 서황, 세조 때 예문관 직제학 서강, 중종 반정 후 대사관이 된 서지,
선조 때 문신 서기, 이수진 장군의 부장으로 충빈공이 된 서춘무 등 그리고 아주 다수의 인물을 배출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살펴보고 또 명당 측정기 관룡자 심룡척으로 측정도 해봤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천서시 시조인 서신일 선생 묘소입니다. 서신일 선생은 신라 말 분이죠. 이분의 손자가 바로 고려조의 서희 장군입니다.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거란과 담판을 해서 고구려 땅이라고 주장을 해서 만주 땅을 돌려받고 했던 정말 훌륭한 분이죠. 서희 장군은 원래 문관입니다. 그런데 담판을 지으러 가서 크게 성공을 했던 그런 분이죠. 여기 보면 신라 아간 서공지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양산에서부터 뻗어 내려 가지고 동쪽 줄기로 내려왔군요. 그래서 다시 남쪽을 향해서 틀은 그런 자리입니다. 아주 자리가 크네요. 이게 원래 다 연못입니다. 이건 이제 경계수라고 그러죠. 양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합쳐지는 아주 훌륭한 자리죠. 예. 여기 명당혈은 얼마나 강한지 측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석등이 있는데 이 석등 있는 데서부터 털이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쪽 석등에서부터 저쪽 석등까지 약 폭이 한 30m 정도 되네요. 아주 큰 혈 속에 산소가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쪽에서 계수가 내려와서 앞에 연못으로 합쳐져서 좌측으로 나가는 데가 보이지가 않네요. 저쪽으로.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과연 대단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밑으로 그렇게 많은 관리들 그리고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공으로 보면 이런 자리인데요. 저희가 측정을 쭉 해본 결과 마치 그물처럼 혈이 얽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열십자를 딱 이루죠. 이런 것을 천심십도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다녀오시면 풍수에 관해서 눈이 많이 열릴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이천에 있는 이천서시 시조인 서신일 선생 묘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